예, 저희가 준비한 두 얘기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다소 전격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주말까지도 정치권은 꽤 술렁였습니다. 31일 0시에 풀려나면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2달 정도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거쳐 나중에는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가족을 통해서도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는 별도의 영양 공급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그러는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퇴원 후에 거처는 아직 미정인 상태인 거죠? 뭐 다 뺏겼는데 하나는 삼성동 지금 팔고 팔았는 돈 다 뺏기고 이제 내곡동 사저도 공매돼버렸잖아요.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됐고, 그리고 경락자랑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영상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 한 보도 얘기를 좀 볼게요. 예전부터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왔던 터라 박지만 회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 하니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을 얻은 것으로 안다. 병원 퇴원 이후에는 단독주택 서울에서 새 거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겁니까? 글쎄요, 참 전직 대통령이 갈 곳이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집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원래 내곡동 사저를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마 재산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성정을 봐서는 아마 주변에 뭔가 자신의 거처를 기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의 어떤 이제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가족도 한 번도 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만 오로지 이제 면회를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관계가 멀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 박지만 씨가 이제 이지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이제 이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이제 그만두더라도 또 경호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박근영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마 단독주택 정도를 이제 아마 동생이 알아보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유영하 변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면, 일단은 2월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같다. 근데 박근영 씨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인 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의지가 있다. 김정혁 국장, 그럼 만약 거처가 정말 일부 보도대로 서울 모초로 결정이 되면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내는 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4년 9개월 동안 이 가족들의 면회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박지만 이지 회장이 편지를 보냈었대요.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영 씨가 이제 자기 누나 언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박지만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제 사면을 하고 나서는 가족 결국은 혈육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혈육들과 이런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2월 1일 날까지는 아마 병원에 있다고 하시는데, 나와서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와서 당장 무슨 그게 3월 9일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그냥 이번 선거에서 그냥 그런 메시지를 안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관측은 해보지만 예. 그게 알 수 없죠.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김재욱 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생겨서 박지만 회장이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게 최근입니까? 아니면 좀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친박계에 있는 분들한테 예.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유영아 변호사만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차단을 해서 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과연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유영아 변호사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내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평들을 하시는 걸 하면서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박지만 씨도 개인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정확히 뭐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동생은 누나의 답장을 받지 못한 거네요. 지금까지는. 예. 뭐 거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정이 보수의 분열을 노린 정책 목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반면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 측의 반박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사면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전해오시고 한편으로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오시고 하는데 우리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런 확신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든 또 안 하시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이 야권을 갈라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평가 아닙니까? 통합과 미래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에 빨리 도달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오늘 청와대 앞 시위 꽤 많았습니다. 세월호 유족협의회, 4.16 가족협의회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 이렇게 했고요. 반면 또 가까운 거리, 30-4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는 우리공화당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기자회견까지 있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앞서 들으셨던 것대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번 사면이 보수의 분열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게 야권의 일부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야권의 시각대로 국민들이 그리 따라주겠습니까? 저는 전혀 불필요한 어떤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사면을 야권에서 요구했고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인데 이걸 정치적 사면이다, 갈라치기다, 뭐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목적을 꼭 달성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또 4년 이상을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정리를 하고 싶든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